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인간관계와 더 완벽한 가족. 그러나 이상하게도 60대가 넘어가고 70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애써 쌓아온 것들이 조금씩 무게로 다가옵니다. 가득 찬 옷장은 더 이상 설레지 않고 연락처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이름은 오히려 내 손가락을 멈추게 만듭니다. 노후를 맞이하며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하려 합니다.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5가지 줄이기에 대해 말이죠. 따뜻한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채널 황혼담소를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왜 줄이는 삶인가? 줄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동시에 쥐고 살아왔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사회적 역할도, 그 모든 것이 꼭 필요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쥐고 있던 것을 하나씩 놓아줄 시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답게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니까요.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 가볍고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누릴 수도 있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하루에 단 몇 가지를 덜어내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피곤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 불안에서 비롯된 소비를 줄이는 것, 몸을 무겁게 만드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 필요 이상의 말과 판단을 멈추는 것,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 모든 건 작은 습관이지만 노후의 에너지, 건강, 자존감을 지키는 큰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하루 중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어떤 관계가 내 기운을 가장 많이 소모하게 하나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있긴 한가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 이야기해드릴 5가지 줄이기를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노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실천의 씨앗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 그리고 결혼 후에는 가족과 사회적 관계까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 관계들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요, 노년이 되면 그 많던 관계들이 하나둘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그 많은 관계들 중 진짜 나에게 남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말이죠. 적당한 관계는 편안함을 주고 과한 관계는 피로를 남깁니다. 은퇴 후 처음엔 심심할까봐 동창회도 나가고 자주 모임에도 참석하고 경조사도 빠짐없이 챙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이 억지로 맞춘 퍼즐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하나? 내가 불편한 사람과 굳이 인사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관계를 정리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채우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덜어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편안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락처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 1명. 당신의 휴대폰엔 몇 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나요? 300명? 500명? 그 중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노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어떤 관계는 10년을 이어와도 어색하고 어떤 관계는 3개월 만에도 깊은 이해를 나누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그 한 사람입니다. 전화해서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묻고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가볍게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절도 용기입니다. 어느 나이부터인가 거절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삶이 더 고단해집니다. 이번에 안 갈게요. 그 모임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데 익숙해지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의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는 오래 갑니다.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 옷장 안에 옷이 가득하면 오히려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인간관계는 내 감정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금 마음속의 인간관계도 정리할 때가 아닐까요? 오래됐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관계. 연락하면 피곤하고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는 모임. 이런 것들부터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빈자리에 당신의 여유와 평화가 들어올 겁니다. 돈 욕심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법.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은 걱정을 안겨주는 건 단연코 돈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해도 생활비 걱정, 병원비 걱정, 자녀 결혼이나 손주 학비까지 생각할수록 불안이 커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겠다. 돈을 더 굴려야겠다. 며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투자 정보를 찾아보고 누군가의 말을 믿고 또 다른 기회를 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노후엔 더 많이 벌기보다 잃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 훨씬 더 큰 자산이라는 겁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의 양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수억 원을 가진 사람도 노후가 불안하다며 매달 수익률을 확인하고 투자 상담을 받으며 밤잠을 설칩니다. 반면 적은 돈이라도 지출을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조절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훨씬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자세가 노후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자산은 예측 가능한 생활비.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크게 벌거나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달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외식은 한 달에 몇 번이면 충분한지, 병원비는 대략 얼마 정도 잡아야 안심되는지, 손주 용돈은 어느 선까지만 줄 것인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재테크입니다. 돈이 아니라 욕심이 문제입니다. 요즘 시니어 대상의 사기, 투자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단지 불안이 만든 선택일 뿐이죠. 하지만 불안에서 나오는 선택은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향한 불안은 그 자체로 위험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키는 삶이 훨씬 단단합니다. 노후의 자산은 더 이상 공격적인 수익보다 방어력 있는 지출에서 만들어집니다.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쓸지를 아는 것. 이 차이가 자유로운 노년과 눈치 보는 노년을 갈라놓습니다. 건강은 식단에서 온다. 탄수화물 줄이기. 많은 분들이 노년의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병원 검진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건강은 매일 반복되는 식사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 이건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한국인의 전형적인 식사 패턴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엔 식빵 한 조각이나 밥 한 공기. 점심은 국수, 라면, 덮밥. 저녁엔 찌개에 밥 2공기. 거의 모든 끼니가 밥 아니면 면이 중심입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 계란 프라이 하나로 끝나는 날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지속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몸은 쉽게 피로해지며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노년 건강의 핵심은 근육입니다. 젊었을 땐 잠깐 아파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다릅니다. 조금만 아파도 체력이 확 떨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까지 오래 걸리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움직이는 힘일 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좌우하는 생존 자산이에요. 그런데 근육은 탄수화물만 먹는 식단에선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식사의 리듬. 노년기에 꼭 필요한 식사의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 단백질을 빼먹지 않는다. 채소 한 접시는 꼭 담는다.
너무 늦거나 불규칙하게 먹지 않는다. 물론 새끼를 다 챙기기 어려운 날도 있죠. 그럴 땐 하루 한 끼만이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운이 빠지는 게 문제. 많은 분들이 식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뭘 얼마나 먹는다고. 요즘엔 입맛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대충. 그 말이 바로 문제입니다. 먹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허기를 달래는 식사가 아니라 몸에 힘을 주는 식사를 해야 당신의 하루가 살아납니다. 식사는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챙겨 먹는 식사는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지런한 마음으로 밥을 짓고 단백질 하나, 채소 하나를 준비하며 오늘도 잘 살자고 마음먹는 시간. 이런 식사의 리듬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이 아닌 침묵이 품격을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참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 자녀를 키우며 얻은 지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익힌 현실 감각까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조언도 안타까운 충고도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말들이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야. 잘 되라고 조언해 준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요즘 애들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네. 맞습니다. 의도는 분명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의도보다 더 중요한 건 전달 방식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말은 줄이고 존재로 존중받는 삶.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과 중장년 자녀 사이의 갈등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과도한 말이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 방식, 생활 태도, 돈 쓰는 습관 등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말들이 자녀에겐 피로로 느껴지기 쉬운 거죠. 노년에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 짧게 조언해주는 사람, 강요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관계를 지켜냅니다. 말 줄이기의 기술. 말을 줄인다는 건 아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중심인가? 이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조언은 듣고 싶을 때 들려오는 말입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에는 기다리는 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말보다 글이 힘이 된다. 요즘은 말보다는 글로 마음을 전하는 게 더 깊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생일날 손편지 한 장, 감사 인사 메시지 한 줄, 손주에게 전하는 짧은 글귀 하나. 이런 것들이 말보다 오래 남고 더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노년을 빛나게 만듭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법. 노년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출근도 없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끝났고 약속도 뜸해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앉아있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TV 앞, 소파 위, 식탁 의자, 버스 좌석.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들이 하루 8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앉아있는 시간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리듬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곧 노화의 속도. 오래 앉아있으면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줄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노년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마음까지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몸이 무거워지면 생각도 느려지고 우울감도 자주 찾아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움직이는 습관. 좋은 소식은 많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리한 운동이나 헬스장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TV 광고 나올 때 한번 일어나기. 매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물 마시러 일부러 부엌까지 천천히 걸어가기.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 들으며 집안 정리하기. 이런 아주 사소한 움직임들이 몸에 활력을 주고 기분도 놀라울 만큼 달라지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일수록 더 중요한 리듬.
혼자 사는 노년일수록 생활의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깨워주지 않고 누가 밥을 챙겨주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중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건강 습관이 됩니다. 8시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풀기, 9시에 창문 열고 환기, 11시에 동네 한 바퀴 걷기, 오후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스트레칭. 시간표가 없는 삶보다 작은 리듬이 있는 삶이 훨씬 오래 갑니다. 걷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걷기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노년의 운동입니다. 준비물이 필요 없고 부작용이 없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죠. 무릎이 불편해도 천천히라도 걸을 수 있다면 걷기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걷기 시작한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맑아졌어요. 기분이 묘하게 편안해졌어요.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하루가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채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관계도, 책임도, 물건도, 목표도.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이루어야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걸 안고 살아왔을까?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뭐지? 집안을 둘러보면 손도 대지 않는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입지 않는 옷, 오래된 서류, 받기만 했던 선물들. 그걸 치우다 보면 놀랍게도 물건만 정리된 게 아니라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건 내게 필요 없어. 이 관계는 유지하지 않아도 돼. 그때의 미련, 이제는 내려놓자. 덜어낸다는 건 결국 내 마음 안에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줄이는 삶은 선택의 자유를 준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시간을 쓸지. 이 모든 건 덜어내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이야말로 노년을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속도를 따라가는 삶. 남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삶.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한 관계만 곁에 두는 삶. 이제는 그래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이 늦은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덜어내고 남는 것. 놀랍게도 많은 걸 덜어낸 뒤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평온함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미소만으로 통하는 관계. 약속이 없어도 집에서 책 한 권에 집중하는 시간. 멀리 떠나지 않아도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만족감. 그것이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를 덜어내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과한 인간관계, 불안해서 오는 돈 욕심,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필요 이상의 말, 오래 앉아있는 시간. 이 5가지는 당장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덜어냄으로써 더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비로소 진짜 사람이 보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음식을 바꾸면 내 몸이 나를 얼마나 열심히 버텨줬는지 느낍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삶에 아직도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노년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나답게 지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여도 고립되지 않고 내 안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자는 뜻이죠. 그 중심이 만들어지는 지점이 바로 줄이는 삶입니다. 이제 와서 뭘 더 바꾸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늦은 변화란 없습니다. 인생은 몇 살에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답게 살기 시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졌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여백이 되고 작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보다 멋지게 나이 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